네, 여러분. 최근에 이 시장에서 느끼신 그 감정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느끼고 경험한 그 감정. 이걸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또 이러한 감정을 느낄 때가 오게 될 겁니다. 코스닥이라는 곳은 대외적인 변수에 약하다라고는 말씀을 드렸고, 이번이 너무 심하게 반응을 했고, 또 심할 정도의 어떤 악재가 있었던 것도 맞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북한 리스크라든지 또 뭐 일본 쪽이라든지 중국 쪽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문제가 항상 이 시장에는 반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왜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감정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대응을 하셔야죠. 주식을 계속 하실 거면 원래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선택할 수 있거든요. 손절을 못했을 때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런 감정, 손절을 못했을 때, 그리고 이럴 때 또 매수를 못했을 때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으로 쌓고 다음에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한 발자국 더 나은, 두들겨 맞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발자국 좀 더 나아가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1월 달부터 흐름을 한번 볼까요? 야, 이거 진짜로 너무 한다 싶을 정도죠.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사실은 여기서 급락 나오고 급락 나오고 급락 나오고 급락 나오고 좀 심하네요, 진짜. 주구장창 때려 맞다가 좀 반등 나오나 싶어서 여기서 희망이 생겼죠. 이 부근에서 제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세력이 또 흔들 거다. 왜냐하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존버 정신이 너무 강해요. 지금도 아마 버티는 분이 꽤 많으실 겁니다. 이 존버 정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이 존버 정신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세력이 이러한 사람들의 돈을 털고 가려면, 그러니까 이 물량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본인들도 매집하고 물량 확보하고 확실하게 올리고 고점에서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는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별의 별짓 다 하겠죠. 물론 러시아가 그것까지 뭐 연관이 돼 있을까? 뭐 그것까지는 좀 오바해서 상상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흐름 자체는 어느 정도 예상 범위에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근데 좀 심각하긴 했죠, 최근에. 그냥 흔들리지 않아요. 뉴스를 동반해서 악재가 터지고 뭔 일이 생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흐름, 최근에 반등 나올 것 같이 했는데 하락하고, 나왔다가 하락하고, 이날이 아주 결정이었죠. 개파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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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갭상승으로 오늘 마감을 한 거죠. 미국장이 이제 상승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이러한 연타적인 공격을 마치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오늘이죠, 오늘 안정화가 되나 그런 기대감을 좀 갖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수급이 나쁘지 않고 월요일도 예약된 수급이 있죠. 원전 관련된 수급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끝난 건 아니지만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 하면 매물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보시면 이 가격에서 이슈가 계속 터졌습니다. 여기 올라올 때마다 어떠한 사건이 터지고, 또 최근에도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또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가격을 관리하고 있다, 또는 여기에 매물대가 많다, 이렇게 뭐 둘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력이 의도적으로 이 가격을 못 오르게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또는 세력이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가 한계적으로 이슈가 생겨서 여기가 강한 매물대가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를 보고 계시는데 1차적으로는 여기 2000, 네, 단기적으로는 2700포인트 될까요? 예, 여기 부분을 계속적으로 튕겨 나오고 있죠. 저항이니까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시장이 조금 괜찮아지면 금방 올라올 자리라고 봅니다. 2700포인트 정도까지는요. 그 다음 위로 여기 위에까지 가는데, 여기도 꽤나 이 악성 매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서도 반등 줄 것 같이 하니까 여기서 매수 들어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끝나나 하면서 매수 들어오고 매수 들어온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매물과 또 충돌이 여기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악재가 일단은 소멸이 됐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치적인 악재 있잖아요. 대외적인 악재, 이런 거는 소멸이 되면 그전 가격까지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위에가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이 많은 투자자들을 지치게 만들었어요. 지친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올 때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이제 주식을 투자하기보다 안전자산으로 돌리고 싶을 거예요. 아마도 주식의 매운맛을 봤거든요.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돌려서 딱히 뉴스에서도 호재에 나오는 게 없죠. 앞으로 나아질 거 이런 거 없고 오미크론 확진자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위드 코로나도 분명히 될 거지만 위드 코로나 언급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영국은 위드 코로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걸 싹 감추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안전자산으로 돌려서 뭐 돈을 다시 회수하고 다르게 운영할 방법을 아마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매물이 소화가 되니까 세력들이 올리기가 매우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좀 고비인데 이 라인을 거치고 시간을 보내자고 하면 일단 2월은 다 갔고요. 한 3월 중순까지는 어쩔 수 없이 저항대를 어떻게 소화하는지 이제 지켜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또 악재가 터져서 흘러내리게 되면 정말로 또 이게 3월 중순에 회복될 것이 4월로 밀리는 것이고 차트가 한 방에 못 가잖아요. 또 4월에 회복될 것이 5월로 밀리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올 해가 다 가버릴 수도 있어요. 정말로. 주식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 안 좋은 상태로 1년이 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이요. 자, 이럴 때를 말하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1년 내내 안 좋았고 1년 내내 또 흘렸다가 밀렸다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좋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꼬리를 틀어서 이런 식으로 가주지 않으면 또는 뭐 기적적인 뭐 V자 반등 나오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매집된 것들을 세력들이 쏘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코스피 200에 매집이 들어왔으니까 쏘면 가능성은 있다 생각하는데 그건 세력 마음이고요. 자, 어쨌든 옆으로 가다가 올해 어쨌든 그 하반기는 좀 넘겨야 되지 않나, 그래야 정고점을 돌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기는 합니다. 증시가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가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증시가 아무리 사람들의 심리로 움직인다 할지라도 이게 실물 경제를 반영합니다. 경제를 반영해요, 실제로.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만약 내려가면요. 근데 문제가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예, 있기는 있죠. 금리 인상을 하면 우량하지 못한 기업들 또는 개인들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당장 생기기는 어렵죠. 현실적으로. 여러분 지금 금리 1% 오른다고 해서 여러분이 파산합니까? 뭐 기업이 파산하겠어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또 나름대로 신용을 가지고 대출을 받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움직이고 그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문제는 안 생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반등은 한 요 정도에서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코스피 200 매집 들어왔잖아요. 제 매집이 안 들어왔으면은 솔직히 이렇게까지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매집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매집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간다고 하면은 가능성은 좀 있는 시나리오긴 합니다. 이때 매집이 안 들어왔다고 하면 아마도 주가는 한 요 정도에서 이렇게 이번에 하락도 맞고 이런 식으로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는 그림 나오지 않았을까 뭐 생각은 좀 하긴 합니다. 일단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갔고요. 정말 많이 풀었습니다. 최근에도 저기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또 보자고 하니 와 정말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돈을 풀었어요. 지금 진단 키트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만회를 하고 이제 다시 회수를 해야죠. 정부 입장에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그래요. 회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충당하기 위해서 아마도 저의 생각으로는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좀 합심으로 뭔가 적극적인 경제 살리기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파트도 지금 공급이 필요하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그런 경제 순환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리고 수출에 대한 호재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같이 보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